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혐. 극혐. 여기 떠있죠? 네. 걸으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를 간식 대신에. 안녕하세요, 케어펫 구독자 여러분.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네, 최규선 수의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동물 치과. 치아 건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친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치과 전문 수의사 이성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CVSC 자문수의사로 합류하게 된 이성영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담 좀 유명한 병원에서 동물 치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아셨던 분들이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당시에 꽤 유명했었어요. 굉장히 동물 치과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잘 봐주시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동물 치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치과 수의사는 어떤 거고 왜 내가 치과 수의사를 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치과라 그러면 신경치료도 하고요. 교정도 하고요. 뼈이식도 하고 골절도 하고 사람에서 하는 잇몸 치료들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GP 하는 동안에 항상 그 갈망은 있었어요. 왜 이빨을 뽑기밖에 안 해? 왜 난 항상 뽑아야 돼? 맞아.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이빨이 아프면은 바로바로 이제 병원에 가지만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치과동물병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과 건강관리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랑 강아지 한 마리를 얼마 전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사료를 딱히 막 구해받지 않고 적당히 제가 아는 브랜드에 있는 것들은 그냥 먹이고 있어요. 와이즈벳 말랑말랑한 반건조, 소프트. 반건조.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씹어 먹는 게 좋으냐 꼴깍꼴깍 삼키는 게 좋으냐. 저는 굳이 안 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 특히 치주인데도 자꾸 써야 발달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빨을 쓰게 만든다? 음. 그러면은 좀 키분이 큰 거를 추천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그게 또 들었을까요? 애매한 게 강아지들도 보면은 대충 휘뚜루뚜루 먹고 삼키는 애가 있고 진짜 오독오독 씹어 먹는 애가 있어요. 애기의 식습관에 맞춰가지고 주는 걸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습식에 확연히 많죠. 하게 맞죠. 확연히 많죠. 습식, 화식, 동결 먼저 불려 먹는 거 이런 게 확연히 많이 낍니다. 큐라된 칫솔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요. 하나에 8,000원? 그냥 사람 거 쓰셔도 돼요. 돌기 이상한 거 난 거 말고. 저는 저희 집 애기 거 자주 써요. 저 애기가 싫어하는 칫솔 색깔이 있거든요. 그건 강아지 거. 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혐. 극혐. 이게 왜냐면 껌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들한테 면죄부를 줘요. 그게 나쁜 것 같아요. 고양이는 좀 용서해 주세요. 고양이는 인정.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이거 먹으니까 양치 안 해도 되겠지. 치석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쌓이는 거는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살쪄요. 네, 살쪄. 먼저 이제 칫솔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1위가 손가락 칫솔이네요. 그러게요. 곤양냥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엄지검지 손가락 칫솔. 목장갑을 3개 잘라놨더니 이제 12,900원. 양치가 정말 힘든 애들한테 시작할 때는 이런 걸로 해서 입에 뭐가 들어오는 거를 익숙하게 하는 느낌으로는 좋습니다. 손가락 칫솔을 할 거면은 꺼즈나 가제 수건 같은 거 손에다 감아서 치약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애기 가제수건 좋아요. 가제 수건이 더 나은 것 같아. 혹시 그러면 이런 제품 말고도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 손가락에 꼈는데 그 솔처럼 달려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어때요? 그 솔이 찾아온 대부분 실리콘 솔 아니에요? 맞아요. 두꺼워요. 맞아요. 그 고랑이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요거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져봤을 때 괜찮았어요. 이 솔도 굉장히 미세모인데다가 핸들도 동그란 게 마음에 들어요. 칫솔질을 할 때 이빨에 플라그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플라그가 성상이 물때거든요. 물때 벗기려면은 문대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연필 잡듯이 해야 되거든요. 바디가 좀 동그란 게 잡았을 때 편합니다. 요게 부드러워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헤드가 작다. 세 번째가 이제 패스룸인데 패스룸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품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2, 3등은 사실 고놈이다. 헤드가 좀 많이 작아요. 한 1, 2kg 되는 조그만 치와와 이런 애들한테는 좋거든요.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
저 같은 경우는 입안에다 지금 막대기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불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넣을 수 있다면 2등템이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빽빽해야지 넣는다고 해서 얘네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 어떻게든 단면적을 넓혀서 그 고랑을 어떻게든 파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괜찮은 무기지 않을까 싶어요. 요 중에 고른다면 저도 이제 2번 고를 것 같습니다. 치약. 성분을 보자. 옥수수 수염 추출물, 알로에 레몬이죠. 레몬 에센셜 오일. 이런 거 좋아할까? 강아지들이 결국에 좋아해야 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다 전체적으로 좀 비싸. 이거 치약은 사실은 고놈이에요. 치약의 주 역할은 양치는 싫은 경험이거든요.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정도 역할이라서 사실은 1, 2, 3등보다는 우리 애가 제일 잘 먹는 거. 알러지 심한 애들은 치약 못 쓰거든요. 그런 애들은 애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대신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치약이 막 그렇게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진 않는다. 물론 근데 그렇다고 추루루 하라는 뜻은 아니시고 아 이게 그렇게 되구나. 이게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추류가 치약은 아니고.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는 게 베스트야. 치약이랑 칫솔 중에 선택해야 되면은 칫솔을 선택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치약이라도 바르는 게 나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효소를 넣어가지고 세균의 활성을 줄인다거나 조금 치석을 조금 야들야들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성분을 넣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와전이 돼요. 치약만 바르면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양치는 못해 하고 치약만 쓱 바르고 끝나거든요. 여기 충치 써있죠? 네네. 걸으면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강아지 충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는데 되게 드물고요. 고양이는 있으면 제발 저한테 보내주세요. 거의 없는 수준. 있으면은 그걸로 케이스를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월에 실려요. 그럼 충치는 도대체 뭔데 있고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치아 우식증이잖아요. 세균이 이빨에서 산을 만들면서 이빨의 단단한 조직들을 녹이는 건데 산성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균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입안 환경 자체가 사람보다 훨씬 알칼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균이 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이빨 표면에 고랑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껴가지고 거기서 증식되는데 강아지들은 그런 교환면 자체도 적고 고랑 자체도 되게 밋밋해서 거의 없습니다. 충치요라고 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 치석. 저는 제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뭐 브랜드 대표님들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게 자기가 뭘 쓰는지 마케팅 이런 거에서 잘못하고 하면은 얘네는 이것도 잘못했는데 제품을 어떻게 믿어? 당연히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발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플라보프. 영양제 너무 유명하죠. 제일 잘 아. 팔리는 영양제가 아닐까. 논문 봐보면은 그게 효과가 뭐야? 진짜 있어 보이거든요. 그 논문이 대부분이 있는 치석 없앤다 보다 스케일링하고 덜 끼냐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효과는 있죠.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치석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준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안에다가 이제 치석을 담궈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양치 시간이 힘든 애들에게 간편하게 뿌려주세요. 뭐 칫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치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것만 쓰면은 양치를 안 해도 되라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사람 제품 중에서 각을 한다고 양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마 각을 하면 양치 안 해도 된다고 쓰는 순간 이제 저 위에서 식약처의 철퇴가 그냥 철퇴가 그냥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치석이 녹는다죠. 네, 살살 수의사가 만들었고 네. DC에 놓으면은 싹 녹고 그렇죠. 치석이 결국에는 칼슘 덩어리인데 뿌려서 칼슘이 녹아. 잇몸은 괜찮을 거며 이빨은 괜찮을까? 실제로 그렇게 좋으면 사람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수의사로서 뭐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다 보면 그렇게 좋으면 사람한테는 왜 그게 없어? 라는 질문이면은 많은 대답이 돼. 너무 치석에 몰입돼 있어요. 구강 제품들이 모두가 치석에 몰입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석보다는 치석이 되기 전 단계인 플라그거든요. 플라그가 오랜 시간 물리적으로 닦이지 않아서 돌이 된 게 치석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치석이 있으면 이 부위에 오랫동안 내가 단 한 번도 칫솔이 닿지 않았구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그린이즈는 조금 나은 게 여기 그래도 칼로리를 써놨네. 한 개당 26kcal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인 소형견들이 하루에 뭐 200에서 300kcal 정도 내외로 뭐 먹으라고 하는데 26이면은 거의 10%거든. 만약 이거 2개 준다라고 하면 하루에 20kcal를 껌으로만 섭취하시는 거예요. 양치를 못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 껌 하루에 3개 줘야지.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껌 주실 거면은 간식은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잘라주셔라. 관련 사료 탑3 리뷰를 제가 알기로는 키블이 크다
키블이 크고 키블의 모양이 뭐 이빨 사이사이 좀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치석 관리할 때 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사료를 고를 때 이빨 생각을 하면서 사료를 고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사료 크기하고 저 TD하고 비교해보면 TD 되게 커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씹으면서 이빨이 이제 닦이는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개념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거를 간식 대신에 그러니까 치석검이랑 결국에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치석검은 너무 칼로리가 많으니까 저거를 그냥 간식처럼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결국 처방식이잖아요.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췌장염이 있고 치석도 있어. 그럼 사료를 고를 때 췌장염 사료를 고를 거야? 치석 사료를 고를 거야? 하면은 무조건 췌장염이 이기거든요. 무조건 췌장염이 이겨. 섞어서 주면 안 돼. 아니야. 그럼 처방식 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로얄 캐닌 강아지 사료 미니 덴탈 케어 3kg짜리 사료입니다. 42,800원인데 옥수수 가루, 육분, 쌀, 동물성 유지, 유도 단백질, 사탕 부박 등등등등등 들어가 있고 일반 사료와 비교해서 뭐가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은 못 느끼겠어요. 사료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 외에 치과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하나 있긴 해요. 저기 나와 있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아마 폴리인산염일 건데 저게 치석이 없거나 아니면 덜 씌어진 상태에서 쟤네가 갔을 때 이게 칼큘레이션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준다. 그 폴리인산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면은 도포되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저용량으로 매일매일 됐을 때 괜찮다는 논문이 있어. 헬스 TD 사료고요. 쌀, 통옥수수, 닭, 부산물 건조물, 분말 셀룰로스, 개유 뭐 등등등. 분말 셀룰로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다이어트 사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평범한 사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 관련된 성분들이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여기다가 일부러 안 써놓으셨나? 유의미하게 다른 부분은 킵을 크기. 그거를 씹어 먹으면서 치석 제거가 되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먹는 거와 이제 치석 사이에는 엄청 큰 관계는 없는 것 같다. ABC 케어. 덴탈 소프트 소고기 사료, 닭고기 사료네요. 전에 사료들에 비해서는 원육이 들어가 있네요. 아스커필럼 노도섬이라 해가지고 쟤도 논문이 있긴 해요. 그 플라그오프 예,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18년도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나와 있었고 메커니즘이 타액 환경을 바꾼다 이건데 나는 얘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은 게 덴탈 소프트잖아. 앞에 애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알갱이 크기도 크지 않고 소프트 사료예요. 치과 사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알갱이를 씹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이제 이빨 쪽을 긁어주면서 형성을 조금 덜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강점을 이제 포기한 사료인 거지. 그럴 거면은 이제 차라리 영양제를 그냥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않나. 혹시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사료가 있을까요? 이빨요? 이빨 관련해서? 치아 관련해서? 이빨에 효과 있는 성분 너네들은 있어요.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했다. 그나마 제일 문헌이 많은 걸 봐보자면 폴리인산염은 문헌이 조금 더 많아요. 굳이 고르자면 폴리인산염을 넣은 뭐였죠? 1번이었나? 지금 저희가 다들 감기 1주차, 1주차, 이제 0주차 다들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밤 늦게까지 이제 촬영을 마치느라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또 이성혁 원장님 한번 나와주실 거죠? 케어페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성혁 원장님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다음에는 이제 더 유익한 내용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이거 지금 이게 마이크 이거 한 거 말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 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말 좀 그만하라고 이제 이거 줬는데 둘이서 이러고 듀엣 부르고 있었어. 너무 즐거웠고 저도 막 사료 성분 같은 거는 잘 모르고 이게 공부하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뭐 유익한 성분들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유 감사합니다. 노경 같은 경우에 마취가 좀 부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마취 얘기라서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이빨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과연 이 애가 가지고 있는 마취 위험성이라는 게 6개월에 한 번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 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그때그때 따져봐야 돼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검진을 보고요. 그냥 눈으로 검진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제는 제가 얘 덴탈 엑스를 가지고 있기는 해야 돼요. 약간 마취 위험이 너무 커서 네. 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뭔가를 아직도 계속 찾고는 있어요. 만족할 만한 거는. 이거는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무마치 스케일링. 아우 그게 그것만 한 시간 떠들 생각하시는지.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채널 가서 놀러 가서